안녕하세요. 성우 김윤채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내가 일하는 영화관에는 주에 한 번 이상한 손님들이 온다 입니다. 이 작품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내가 일하는 영화관에는 주에 한 번 이상한 손님들이 온다. 노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것들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게 휘말리게 될 확률은? 그것도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이 말이다. 이건 내가 일하게 된 영화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이다. 백화점에 딸린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영화관은 모집 공고 때부터 꽤나 특이했던 것 같다. 마감조 아르바이트라 밤늦게 끝나는 걸 감안해도 이상할 정도로 페이가 높았거든. 왜 특이했던 것 같다라고 기억하냐면 모집 공고에 이게 뭐야? 싶은 말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아르바이트니까 오래 일할 것도 아니어서 유심히 보진 않았지만 거기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겠어? 무려 대한민국이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다고 이름난 나라 중 하나라고? 여차하면 노동청에 고발을 하든 경찰에 신고를 하든 하면 되겠지 하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딜 가나 이상한 놈 한둘은 있으니 여기도 비슷하겠지. 급한 대로 몇 개월 일할 수 있으면 그만이야 라는 심정으로 생각 없이 시작한 아르바이트 첫날. 사수는 영화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나를 위해 매뉴얼 하나를 건네주었다. 헌데 첫날 매뉴얼을 읽는 순간부터 이 영화관은 나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지? 싶은 구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간에 떠도는 매뉴얼 괴담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당혹스러운 내용이었다. 나도 모르게 어? 하는 소리를 낼 만큼 말이다. 시우 씨, 이해 못하는 거 있어요? 나의 당혹스러움 가득한 목소리에 사수가 내게 다가오며 물었다. 아, 네. 이해를 못하겠다고 할까? 이 부분이요. 내가 머뭇거리며 손으로 글이 써진 부분을 가리키자 사수가 천천히 글을 읽어내렸다. 본 영화관에서는 매주 금요일 심야의 마지막 상영 영화를 손님과 직원 한 명이 같이 봐야 함. 반드시 한 명이 보아야 하며 보는 순서는 때에 따라 변칙적. 아, 이거? 왜 금요일에 마지막 상영 영화를 손님과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좋으려나. 이건 말로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직접 보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고 빨라요. 직접이요? 이해가 안 갔다. 영화관에서. 그것도 알바생이 해야 할 일 중에 설명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쉬울 일이 뭐가 있을까? 마음 같아서는 더 캐묻고 싶었는데 이미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르다고 답을 들은 상태에서 설명을 요구해봐야 무슨 답이 나오겠는가. 같은 질문 여러 번 해봐야 서로 피곤하기만 하니 나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기로 했다. 그럼 그 손님과 영화 볼 때는 그냥 영화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맞아요. 도중에 자도 되고요. 팝콘을 먹어도 되고. 손님께 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단 손님 옆좌석에 앉아 있어야 하긴 해요. 여러모로 집중이 안 되긴 해도 익숙해지면 편할 거예요. 확실히 초면인 손님의 바로 옆좌석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건 상상만 해도 굉장히 불편할 거라 여겨졌다. 초면이 아니어도 직원과 손님이라는 입장이 있는 이상 같이 하하호호하며 영화를 보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다.
너무 고민할 건 없어요. 신입이 바로 투입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최소 3, 4개월 이상 근무를 이어간 직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입들은 다소 무례하게 굴어도 너그럽게 봐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하고 작은 신음소리를 내자 사수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을 이었다.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덤덤하게 넘기면 돼요. 의식의 흐름에 맡긴달까요? 그러면 여기만큼 편한 것도 없어요. 덤덤하게? 의식의 흐름? 참, 뭐라고 해야 하나. 영화관 아르바이트에서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다가도 요즘 세상에 이상한 이들이 워낙 많으니 이런 이야기도 그다지 이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그야 페이가 높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아니겠는가? 페이 높은 알바처를 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뭐 폭행 사건 같은 게 일어나지는 않겠지? 그런 거면 페이 문제로 안 끝나니까. 다만 심야라고는 해도 금요일이면 굉장히 인기 있는 시간대인데 아르바이트생이 태평하게 영화를 봐도 되는 걸까 하는 염려가 들었다. 왜 바쁜데 한 명이 놀면 눈치 보이고 좀 그렇잖아? 물론 나는 당분간 그 업무에 투입되지 않는다지만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건 같으니까. 내가 이 의문에 대해 묻자 사수가 너털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일하는 백화점 그리고 영화관은 매주 금요일 밤에는 특별한 손님들 외에 손님을 받지 않아요. 7시 이후에는 어디에서도 민간 손님을 받지 않죠. 그 손님들이 계실 때 다른 손님들이 계시면 난리가 나거든요. 내가 일하게 된 영화관은 백화점 내부에 있는 곳이라 다른 곳들보다 마지막 영화의 상영 시간이 조금 짧긴 했다. 그렇다고 해도 7시면 9시께에는 영화가 모두 끝난다는 거잖아. 금요일처럼 피크타임일 때 그런 식으로 손님을 받으면 손해가 어지간할 텐데.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손님이라는 건가? 대체 뭐하는 손님이래? 돈 많은 진상 손님? 조폭이나 청개의 거물? 아니면 인성 터진 연예인일지도 몰랐다. 뭐가 되었든 영화관과 백화점을 모두 폐장시키고 전세 낼 만큼 부자들인 건 확실했다. 신입이니까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한 가지만 명심해 두세요. 손님에게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얘를 지킬 것. 사수가 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입가에 가져갔다. 잘못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그들이 기분 나빠하기 전에 사과하세요. 그럼 대부분 별일이 없이 지나가요. 예의를 지켜라라. 사실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조금 나빴다. 내 인상이 얼마나 별로면 이 흔해 빠진 말을 강조하는 건지 하고. 이래봬도 나는 상당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 옛날부터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당연하잖아. 어떤 진상이 오더라도 내 예의를 보여주리라고 다짐하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마침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잘 되었어요. 아마 보시면 시우 씨도 알게 될 거예요. 정신 단단히 차려야 해요. 그렇게 말하며 사수는 그 외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다. 자동 출력기 조작법, 주차용 PC 관리법, 게임기 손질과 팝콘 튀기는 법 등. 가볍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영화관엔 직원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다. 시간표에 맞춰 상영관도 정리해야 했고 손님들이 모르게 문도 여닫아야 하고 음료 조달에 떨어진 팝콘 청소에. 이 영화관은 내부가 굉장히 넓은 데 비해 직원이 매우 적었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맡다 보니 언제 시간이 다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일을 해야 했다. 넓은 상영관 내부를 다 외우지도 못한 상태로 일까지 배우게 되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는지도 보지 못한 채 허겁지겁 주변에 쓸려가던 나는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이 옅은 숨을 내쉬며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제야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봤다. 민간인 손님을 받았던 영화가 끝나갈 시각. 예의, 그 진상 손님이 올 때인가? 대체 얼마나 진상이 오길래 터들 저러는 거야? 마치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에 발가벗고 달려가는 듯한 그런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직원들을 보니 괜스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판검사라도 오나? 꼬투리 잡아서 징역살이라도 시키는 거야? 손님은 오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먹은 나는 세차게 뛰는 가슴을 꾹 눌렀다. 심장을 손톱으로 살살 긁는 불쾌한 불안감이 발끝에서 스물스물 기어올라왔다. 잘 해내야 할 텐데.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 일도 없게 차려면 되는 거지. 나는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다고 세뇌를 걸었다. 오늘이 첫날인걸. 특별한 일은 없을 거야. 그렇고 말고. 시우 씨, 아까 내가 한 말 기억하고 있나요? 네? 영화 상영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오기 시작할 무렵. 시간이 시간대라 그런가 왠지 으스스함이 느껴지는 텅 빈 상영관을 서둘러 정리하고 있자 사수인 채희 언니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내가 너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어 말을 건 줄 알고 재빨리 표정 관리를 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팝콘 찌꺼기를 쓰레받기에 담으며 언니가 뭘 물어본 건지를 생각했다. 아까 내가 한 말. 손님께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요? 네, 절대 누가 오더라도 비명을 지르거나 주저앉거나 달려가거나 하면 안 돼요. 첫날이니까 너그럽게 넘어가시긴 할 테지만 기분 나쁜 걸 감추시는 건 아니거든요. 또다시 같은 말의 되풀이. 이쯤 되니 조금 궁금해졌다. 대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 오는 걸까? 다짜고짜 칼침이라도 날리는 건가? 아니면 여기가 정말로 위험한 곳이라 엄청난 사람이 오는 건? 영화관인 척하는 인신매매 집단이라거나?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영화관이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겁주니까 괜히 마음에 걸렸다. 긴장되는 얼굴을 풀기 위해 노력한 나는 좌석에 놓인 컵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답했다. 명심할게요. 내 확답에 채희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영관을 정리하고 천천히 밖으로 나오자 2명의 직원이 제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정면만 바라보는 기이한 모습이 시야에 담겼다. 얼핏 보면 제 일에 충실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내가 겁먹고 있어서 그런가? 그들의 그런 행동이 두려운 무언가를 시야에 담지 않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였다.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자리. 나를 포함해 4명뿐인 직원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떠들고 있는 건 영화 광고가 나오는 대형 스크린뿐인 기이한 광경. 팅. 엘리베이터 도착음에 어색하게 내려앉아 있던 공기가 깨졌다. 영화관 내부에 남은 마지막 손님이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걸 감안하면 특별한 손님은 굉장히 빨리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금 전까지 나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그럼에도 어딘가 이상한 영화관에서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손님이 두렵기도 궁금하기도 했다. 그랬기에 저도 모르게 돌아가는 고개를 단속하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오는 손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말았다. 커다랗게 떠진 눈동자가 손님의 모습에 고정되어 버리기라도 한 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오늘 업무가 처음인 나는 다른 고참 직원들처럼 의연하게 있을 수가 없었다. 솔직히 그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은 건 채희 언니의 말이 생각나서라기보다는 너무 놀라서. 정말 너무 놀라서
비명이고 뭐고 지를 겨를이 없어서일 것이다. 내가 멈춰버릴 만큼 놀라서 비명 지르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편이 옳을까? 그도 그럴 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누군가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 특별한 손님은 사극에서나 나올 법한 예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다. 도복이라고 하나? 뭔가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그런, 허리춤에 칼 한 자루 차고 등 뒤에 활 한 자루 메고 있을 법한 그런 옷 말이다. 다만 그가 입은 도복은 빈말로도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어서 손님이 걸음을 뗄 때마다 검붉은 액체가 영화관에 떨어져 불쾌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